네, 기아 타이거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아 TV 김기아입니다. 어제 박동원 포수가 LG랑 계약을 했습니다. 4년 동안 60억 옵션 특별히 얻고 LG랑 계약을 해서 이제 박동원 선수는 이 기아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번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또 서운하고 분노에 찬 팬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트레이드 협상에 정말 최대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기아 타이거스일 수도 있고, 뭐 장정숙 단장의 그 협상에 대해서 정말 아마추어 같은 그런 협상이다, 비난 여론도 많이 있고, 또 믿었던 박동원 선수에 대한 배신감, 팬들의 분노, 뭐 이런 거, 또 협상력의 그 실패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때 라방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 아직 계약을 발표한 게 아니다. 아마 그게 일요일인가요? 주말에 한번 라방을 하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기아에서 60억을 제시를 했고, 또 시장 FA 시장에 나가서 80억 정도 몸값이라면, 그러면 양측이 협의해서 한 70억 정도의 예시를 들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그 예시대로 우리가 70억 정도 제안을 했었으면은 우리랑 하지 않았을까. 참 그게 아쉽고, 불과 65억 의외로 예상했던 것보다 낮거든요. 근데 이제 기아 구단 측에서는 60억 옵션을 걸고 55억이나 60억 정도, 5억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데, 정말 박동원 선수를 간절하게 정말 원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뭐 다른 구단에서 얼마를 제시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있고, 돌이켜 보니까 기아 구단이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셀러리 캡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금액을 생각을 해볼 때 아마 좀 많이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후 통첩을 또 날릴 때도 그죠? 이 최후의 금액을 제시를 하면서 다시 돌아올 때는 이 금액으로 이상으로 주기 어렵다, 이 금액대로 주기 또 어렵다, 이렇게 못을 박았다는 점에서 저는 그게 한 가지 마음에 걸렸거든요. 예. 다시 돌아오면은 최후에 제시한 금액으로 우리가 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협상을 잘해서 타 구단에서 이 금액으로 70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불렀는데, 나는 기아에 남고 싶다, 우리는. 그러니까 기아에서 좀 더 대우해달라, 이렇게 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면은 우리랑 손 잡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은 비슷한 조건이면은 아무래도 수도권을 또 염두에 두고, 또 자녀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가족과의 그런 이야기, 뭐 이런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생각할 때 LG가 이제 올해 포스트 시즌에서 키움에게 밀려 떨어지긴 했지만, 포수로 갈 때 또 연경혁 감독과의 그런 친분도 있고, 또 LG가 올해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갖췄다. 자기가 들어가면은 우승할 수 있는, 우승하게 되면 또 우승 포수라는 그런 프리미엄이 또 붙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던 거죠, 박동원 측에서. 그리고 비슷한 조건이면은 뭐 그나마 수도권 LG를 또 택했는데, 금액도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고 옵션도 걸고, 그러나 LG 쪽에서는 옵션 거의 없이, 그리고 금액도 많이 하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LG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박동원 입장에서는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돈을 바라고 조건을 바라고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기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서운하고, 그런데 믿었던 선수에 대한 그런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뭐 프로 선수가 돈을 보고 가는 게 당연하지, 그게 무슨 배신감이냐, 이렇게 또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팬들이 느끼는 입장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쉽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팬들이 또 장정석 단장과 기아 구단에 대해서 왜 그렇게 돈을 안 썼냐, 별 차이도 없는데, 그죠? 5억 정도면은 뭐 5억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제 그 구단주의 의지, 구단의 대표의 의지가 셀러리 캡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작년에
나성범과 양현종과 또 박동원을 데려오면서 투자했던 그 투자 금액이 많기 때문에 출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또 감안을 해야 되고 박동원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밀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좋은 그림은 박동원과 기아 타이거즈가 같이 갔으면은 참 좋았었는데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뭐 이 장정석 단장이 다시는 이런 박동원과 같은 비슷한 케이스로 트레이드를 시도해서 정말 몇 개월 쓰려고 그 많은 지출을 했죠. 그죠? 네. 김태진 선수 내주고 또 10억 현금 보상금에다가 2라운드 지명권까지 엄청난 출혈을 했죠. 키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지명권을 가지고 또 포수를 영입을 하고 10억도 벌고 포스트 시즌에 활약했던 김태진까지 얻었고 키움은 다 얻었는데 우리 기아 타이거즈는 박동원을 잃고 이제 뭐 LG 측에서 보상 선수를 잘 픽해야 되겠지만 잘 픽하고 또 다만 이제 현금 어느 정도 이렇게 보상을 받아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번 트레이드의 결국 승자는 키움 히어로즈가 아닌가 일단 생각하고요. 우리가 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양의지가 두산과 또 계약을 했죠. 4년간 뭐 152억 어마무시하네요. 네, 엄청나게 지난번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두산에서 완전히 그 마음을 잡고 이승엽 감독에게 최대의 선물을 주고 무너졌던 또 이번에 하위권에 처졌던 포스트 시즌에 못 가가지고 구단주가 엄청나게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승엽 감독에게 선물도 줘야 된다. 그래서 잡았고 결국 NC하고 우리가 좀 비슷한 처지가 됐는데 이제 남은 거는 두산의 박세혁이죠. 박세혁은 NC에서 아마 주전 포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잡으려고 할 거고 NC의 입장도 만약에 박세혁이나 아니면은 뭐 삼성과의 트레이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지금 이제 남은 선택지는 이제 박세혁을 뭐 물론 주요상과 또 한성택이 있긴 하지만 이걸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걸로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용으로 또 박세혁을 영입을 하느냐 아니면 삼성과의 트레이드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육성을 하느냐 이런 세 가지 선택지가 일단은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박세혁을 또 데려오기 위해서 그만큼 또 3, 40억을 또 금액을 또 써야 되고 그죠? 아니면 뭐 4, 50억이라도 줄 수 있을까요? NC하고 경쟁이 붙으면 그게 급하면은 그럴 것 같았으면은 차라리 박동원을 잡거나 아니면 양의지를 뭐 노렸었는데 양의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건 하나의 언론 플레이일 것 같고 양의지를 영입을 할 정도 그렇게 했었으면 차라리 양의지 영입보다 그 돈이면 양의지 영입보다 박동원을 잡는 게 더 낫죠.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박세혁을 영입해서 뭐 3, 40억, 40억 정도 그 언저리로 왔다 갔다 또 줘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보상 선수를 또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세혁 카드도 좀 부담스럽고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삼성과의 트레이드를 하자니 삼성의 강민호가 또 내일 모레는 또 한 1년이 있으면 나이가 40이 됩니다. 나이가 많고 김태군 같은 경우도 1년 또 쓰고 나서 또 FA가 되면은 박동원과 같은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거든요. 이것도 합당하지 않다. 김재성 카드가 있는데 김재성은 또 삼성에서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내주려고 하지 않고 또 포수를 주려면은 우리 쪽에서 삼성에서는 이제 우리의 또 직전감 쓸만한 투수를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손해 보려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박세혁 카드도 아니고 삼성과의 트레이드도 우리 투수를 희생하면서까지 삼성과의 트레이드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우리도 그냥 남은 선택지가 주요상과 한승택과 그 다음에 신범수 또 그 지금 제주 캠프의 마무리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또 선수들 또 있는데 이 선수들로 내년도 치러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김종 감독이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도 목표를 당장 우승권이 아니라 뭐 3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은 직전감으로 우승할 전력이면은 강력한 포수를 박동원을 무조건 뭐 오버페이 해서라도 잡아야 됐지만은 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버페이에 대해서 또 그만큼 벌금을 내면서까지 출혈이 또 심하게 할 필요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그렇다면은 주요상과 한승택이 뭐 평균적으로 수비를 해주는 전제하에서 뭐 공격력에 있어서는 아직 뭐 좀 한숨밖에 나오지 않죠. 한승택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한계가 있었고 또 주요상 같은 경우도 풀로 다 뛴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주요상과 한승택이 또 잘 이번 마무리 캠프 잘 준비를 해서 이번 겨울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 제 역할을 그래도 한승택 같은 경우는 김민식과 또 투톱을 이루면서 어느 정도 경험치도 많고 그렇잖아요. 주요상 같은 경우에도 좀 나이도 젊고 좀 볼 배합이라든가 뭐 그런 것 중에서 스마트하게 야구를 한다는 뭐 그런 장점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수비 쪽에서는 뭐 박동원보다 박동원에 뭐 비할 건 아니죠. 박동원을 도루 저지 능력이라든지 또 그런 프레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비를 하는 측면에서는 박동원급은 될 수 없겠지만 그 밑에 급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정도 수비를 유지해 주면서 다만 박동원의 가졌던 그 공격력 부분을 보상 선수를 통해서 보강을 하고 다른 선수로서 보강을 하면서 한승택과 또 주요상 선수가 그 부족한 타격 능력을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까를 잘 연구를 해서 이번 마무리 캠프와 또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잘 준비를 해가지고 수비하고 공격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신범수 선수랑 같이 그리고 우리 신 선수들 우리 새로운 뉴페이스들을 기아 타이거스에서는 왜 못 키우느냐 그런 또 팬들의 비판도 있잖아요. 왜 자꾸 외부에서 FA로 해서 트레이드를 해서 사오려고만 하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왜 못 키우느냐 그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포수에서 키워서 좀 한번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면 어떨까 이왕에 이렇게 된 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팬들 중에서도 뭐 한승택 선수를 몰라서 그러느냐 막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나 저도 물론 알고 있고 이제 그런 점을 답답해했었고 김민식과 한승택에 대해서 거의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거의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뭐 박동원 영입할 때 그 부분에 이해하고 좀 찬성을 하긴 했는데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한승택 선수 같은 경우도 안정되게 그래도 포수를 큰 부상 없이 시즌을 받쳐주면서 주요상과 같이 간다면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올해보다는 더 최소한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주요상 선수가 좀 키움에서 이제 데려왔는데 성장을 해서 잘 좀 가성비를 잘 만들어 가지고 활약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큰 기대는 하진 않아요. 뭐 물론 뭐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아의 현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포수가 없다고 너무 삼성과 무리하게 또 성급하게 달려 들어가지고 키움에게 퍼줬던 그런 모습을 이제는 키움이나 이제 한화에게 또 이렇게 퍼줬던 그런 모습을 다 내려놓고 차분하게 두 포수로 가되 만약에 내년 2023년 뭐 4월 5월 중에 우리가 이제 순위 싸움을 하면서 상황을 봐가지고 이 두 포수로 한계가 보인다. 그러면 그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박동원을 시즌 중에 이렇게 트레이드를 맞춰 볼 수도 있었듯이 내년에 가서 이걸 해도 늦지 않다. 지금 너무 급하게 서두를 것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느긋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먼저 아쉬워서 손 내밀 필요가 없어요. 네, 뭐 제안을 해서
오케이 하면 뭐 받아들이고 아니면 말고 우리도 그죠? 너무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요. 삼성은 포수 자원이 많은 게 오히려 더 골치 아플 겁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들도 느긋하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삼성에서 강민호는 나이가 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김태군은 어차피 FA 되니까 내년 정도 되면은 김태군과 또 이지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자체적으로도 또 부담도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년 정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올해는 어차피 뭐 우승권 전력이 그렇게 아니라면은 뭐 3위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도 크게 봐서는 나쁘지 않다. 가성비를 따져서 그러다가 성적이 좋아지면 뭐 더 큰 목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승택과 또 주유상의 수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검증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뭐 특히 공격 요즘에 포수의 성향이 공격이 강한 그런 포수를 많이 원하고 시장에서 그런 가치가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수비만 일단 되면은 그 공격에서 약한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다른 방향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박동원을 넘기면서 공격력이 약화된 부분을 특히 다행히 그나마 LG는 뎁스가 강하기 때문에 LG에서 선수를 보강을 해서 우리가 보상 선수를 잘 받아가지고 공격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플러스 알파를 시키면은 크게 문제될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LG 측에서 박동원과 이렇게 딱 계약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지만은 야구라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되면은 이 선수가 뭐 어디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예기치 않은 뭐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트레이드에 대한 정말 리얼한 진정한 평가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판가름 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롯데 제가 라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롯데 뭐 민병헌 케이스도 있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잖아요. 네, 계약을 했는데 그 선수가 갑자기 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렇죠. 샌디에이고의 뭐 타티스 주니어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연봉을 지급하면서 4번 타자로 그죠? 3번이나 4번 타자로 쓰려고 했는데 그 선수가 뭐 약물 이런 사건 그런 것들로 걸려서 또 출정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타티스 주니어가 정상적으로 활약을 했다면 이번 샌디에고가 아마 월드 시리즈에 진출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한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포인트는 계약을 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계약을 했지만 선수가 건강한 게 중요하고요. 네, 건강한 게 중요하고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 건강하게 시즌을 풀로 잘 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우리 이제 박동원 선수가 우리 팀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박동원 선수를 뭐 비난하고 뭐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 기아 타이거스 많은 팬들이 박동원을 믿고 기아 타이거스랑 계속 같이 이렇게 할 줄 알고 막 유니폼 마킹을 해가지고 박동원 유니폼을 많이 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당장 이게 또 쓸모가 없어져서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지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걱정이고 이제 기아 타이거스가 물론 박동원이 있었을 때보다 전력이 약화되는 거는 맞아요. 현실을 인정하자고요. 네, 현실을 인정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엎질러진 물이고 물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그 차이고 이제 장정석 단장은 이제 이번 박동원 트레이드하고 박동원 계약 실패에 대해서 정말 실패한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거를 잘 반성을 해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그 협상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과의 트레이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투수를 막 중요한 투수를 불펜 투수를 줘 가면서까지 바치면서까지 김태군을 만약에 데려오다가 김태군이 또 FA 신청을 하게 되면은 또 날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강민호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박세혁 카드는 아마 NC에서 강력하게 데려가려고 할 것 같고, 그죠? 네. 그래서 삼성과의 트레이드도 그렇고, 네. 그래서 박세혁에게
만약에 박세액을 염두에 둔다면은 좀 이렇게 금액을 좀 약간 저렴하게 금액을 현실성 있게 그렇죠? 가성비 좋게 데려오면 또 모르겠지만 오버페이 할 것 같으면은 하지 않는 게 더 낫고 그냥 내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한승택과 주요상과 뭐 신범수 체제로 이렇게 가면서 다른 공격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뎁스를 강화를 하고 차라리 다른 FA를 내야를 보강하거나 그죠? 일루 쪽도 최은성이 오늘 또 한화로 또 가는 것이 발표됐죠. 그래서 일루 쪽도 한화로 가는 게 이게 발표됐기 때문에 일루 보강은 또 다른 돈으로 하고 또 지금 현재까지 남은 거는 이제 2루 쪽에 김선빈을 또 대신할 수 있는 뭐 박민우 카드도 좀 알아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그 트레이드가 이미 되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남은 선택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는데 삼성과의 트레이드를 뭐 알아볼 수는 있어요. 알아볼 수는 있지만 지나친 출혈이 만약에 예상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급하게 서두를 건 없다. 내년 4월 달하고 5월 달 중에 알아봐도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4, 5월 달까지 가서 만약에 의외로 한승택과 주요상이 잘 활약을 해준다면 우리가 급할 거 없잖아요. 그럼 그대로 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년에 박동원이 정말 LG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할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고 뭐 LG 측에서는 잘 하려고 하겠죠.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거기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어떤 시간이 말해주는 거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뭘 원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야구라는 것이 그렇게 뭐 예상한 대로 꼭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한 대로 다 되면은 모든 것이 쉽죠. 그러나 정말 고 하일성 의원이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야구는 정말 모른다. 모릅니다. 야구 그리고 9회 말 끝까지 야구라는 건 9회 말 투아웃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네, 9회 말 투아웃에 역전할 수도 있는 거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다. 이번 트레이드에 대한 평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실패한 트레이드 FA 협상으로 지금 장정석 단장과 기아 타이거즈가 제일 루저로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가는 내년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평가가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지금 4년 동안을 봐야 됩니다. 4년 동안을 봐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기아 타이거즈가 정말 많은 팬들이 원하는 그런 육성 쪽에 정말 그죠? 지금 진감용 코치하고 그죠? 수석 코치하고 또 김상훈 코치가 배터리 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코치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많이 그 포수를 키우는 부분에서 약했는데 이 부분을 차라리 뎁스를 강화를 하면서 포수를 키우는 열심히 잘 키워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 키움에서 트레이드 해온 이 주유상 선수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선수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일말의 기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주유상 선수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키움 측에서 옛날에 그 1라운드로 또 뽑은 선수고 가능성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장정석 단장이 급하게 데려온 부분이 있어서 주유상 선수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열심히 해가지고 기아의 우승에 좋은 성적에 일조하는 유능한 선수로 성장을 해줬으면 좋겠고 한승택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한승택 선수도 언젠가는 이렇게 또 FA 시장에 나올 텐데 본인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말 와신 상담하고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정말 이런 수모를 겪지 말고 한승택도 나도 살아있다. 나도 FA 시장에 가면은 대우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줄 정도로 실력이 일취월장을 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주효상과 한승택 선수로 정말 또 신범수 선수로 기아 타이거스에서 자체적으로 육성을 해서 정말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박동원이 가도 정말 아쉬움이 남지 않게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전화위복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또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김기아 TV 함께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